예, 이제 5장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장애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DSM-5를 보게 되면 여기 각각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한목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배울 거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양성 관련 장애는 요거, 불안 장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 그래서 갖다 쓴 겁니다. 신경 발달 장애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 장애부터 이렇게 6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신경 발달 장애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신경 하면은 사람에게 중요한 신경이 이제 대뇌죠. 그죠? 그래서 뇌가 발달이 갖다가 지연됐다든가, 그러니까 빨리 발달되지 않고 이렇게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뇌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경 장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니까 보통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나중에 이제 직업 같은 것도 갖기 어렵고 그런 기능 손상이 초래하게 되죠. 이런 장애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얘기 많이 들으니 지적 장애인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지적 장애를 갖다가 어떻게 잘못 그,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능이라든가 지적 발달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서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의사소통이잖아. 서로 살아갈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장애가 있고요. 자폐야. DSM-5 하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애. 그 다음에 AD, HD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을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결핍되어가지고 행동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학습 장애. 그러니까 국어만 못한다든지 아니면 수학만 못한다든지 과학만 못한다든지 특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운동장애, 신체 운동에.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운동장애를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지적장애 하게 되면은 intellectual disabilities.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자료는 내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지금 개략적으로 들으시고 나중에 들으세요. ability 하면 능력인데 디스가 붙으면 안 된다 이게 장애자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장애가 영어로 뭐냐 할 때 이제 able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 이거의 명사가 ability예요. ability 능력이죠 능력.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안 되는 게 디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disabled. 여기다 디스가 붙으면 disabilit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거든요, 반대. 어그리 하면은 아시죠, 혹시? 동의하다잖아, 그지? 동의하지 않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디스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디스어그리.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장애가 있는 것이죠. 장애를 갖다 disabilities라고 합니다. 네. 지적 장애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IQ라든가 이런 게 낮아가지고 그죠? 지적인 걸 갖다 잘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엄마 아빠는 이상 없는데 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염색체 이상. 우리가 보통 다운 증후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보통 여자가 처음 아기 낳을 때 걱정 많이 하잖아. 우리 애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병원 의사들은 다운 증후군 이런 증상이 조금 있는데요. 겁주고 막. 낳았을 때 멀쩡해. 괜찮아. 대부분 괜찮아요. 대부분 괜찮아요. 네? 근데 두뇌가 손상됐다든가 아프리카 같은데 에이즈가 많이
근데 에이즈가 남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무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많다고요. 에이즈. 옛날엔 저 아프리카 얘기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자녀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하여튼, 신경에 손상이 있는 거야. 염색체라든가 다 신체 손상이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심리사회적으로는 잘 어릴 때 영양이 보충이 안 되든가, 잘못 먹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부모가 방치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되게 얼굴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 그지? 이런 지적 장애, 보통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다운 증후군은 왜 다운 증후군인지 아세요? 응. 그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 다운이야. 그 다운 증후군이에요. 존 랭던 다운이란 사람이 1866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21번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운 증후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다운 증후군 때문에 지적 장애가 온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실제로 쥐 같은 연구 하다 보니까 염색체 이상이 이런 식으로. 그 지적 장애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일드하다는 얘기 들어요? 마일드? 마일드 들어봤어? 마일드 커피. 들어봤잖아. 순한 커피. 그죠? 약한 이걸 마일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마더릿 하면은 중간 정도. 시비어 하면은 심각한 이런 거예요. 시비어. C를 베어버린다 늘 막. 시비어. 심각한. 프로파운드 아주 심오한. 아주 기준도가 제일 심각한 게 프로파운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약간 순한 거는 IQ 70에서 50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 2, 30 이하면은 뭐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지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대요. 여기 대부분 여자분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남자가 60% 이상이다. 여자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 또 엄마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임신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예. 저기 그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마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멋이 아니라니까 담배 피는 게 이게 멋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멋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손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 내 일생에서 딱 한가 폈지.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들 몰려다니면서 담배를 좀 폈지. 근데 큰형한테 뒤지고 났어. 왜 그런지 아세요? 큰형아는 이거 많이 피거든. 근데 형이 보니까 끊지를 못해. 내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다시는 중독되면 안 되니까 자기는 피면서. 근데 담배를 안 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호흡 이런 거 하면은요. 제가 20, 30대 정도 호흡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 같지. 담배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생애 초기의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치료를 이미 뭐 이렇게 이상이 되어서 나온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현실에 잘 사셔야지 어떻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체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단순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뭐 손수건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장애자들이 이제 직업 갖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아주 어떤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안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어디서 영상 보니까 무슨 그 첼리스트?
지적 장애인인데 걔는 진짜 음악은 진짜 끝내주는 거야. 걔 소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게 꿈이야. 거의 천재지 그거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러분은 골고루 쓰잖아, 그지? 근데 걔들은 골고루 못 쓰고 그거 하나만. 이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성생활 이런 것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도와줘야 돼요. 예. 자녀하고 이런 것들도. 여기 뭐 이런 거 공부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지? 힘들지? 하지 마. 그냥 가볍다 이거지. 마일드한 정도. 그냥 일상에서 그냥 어느 정도 같이 지내고 이럴 정도로 이런 거고요. 쭉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벼운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중간은 moderate. 네. 네. 심한 정도, 심각한. 그 다음에 아주 심한, profound.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은 같이 있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그 저기 상담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이런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 공무원 시험 객관식이야, 주관식이야? 객관식이라니까. 아예 그 20만 명을 갖다 어떻게 주관식으로 언제 채점해 그거. 그렇잖아. 객관식으로 해야지 OMR 카드로 딱 누르면 딱 나오게 이렇게. 요즘에 운전면허 시험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은 시험 끝나서 나가자마자 됐는지 알더라고. 어떻게 알아? 컴퓨터로 하니까 바로 그지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저기 그 이런 걸 갖다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충 개념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웬만한 시험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지적 장애. 여기 여기 DSM-5 내용도 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읽다 보게 되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런 거 읽지는 않고 대충 어떤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여기 지적 장애 혹시 가족 가운데 이런 분 없죠? 근데 나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거는 저와 관련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시지. 밤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너무 힘들고 장애가 있으면 그 집안이 다 힘들더라. 근데 뭐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어릴 때 신경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은 어떨까 싶어. 이런 얘기는 제 딸내미가 되게 싫어하는데 제 딸내미가 이 유튜브 들어와서 강의 들을 건 아니니까 얘기할게.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우리 그 막내딸이 기특한 게 있잖아요. 왜냐면 외소증 친구 있죠. 요만해. 근데 얼굴이 되게 밝아요. 내 주위에서 친구가 없어. 근데 우리 딸이 같이 학교 다닐 때 계속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키가 작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 뭐냐면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 대우하는 걸 보면 알아. 비행기 타거나 내리고 할 때 선진국이 누군지 아세요? 거긴 장애인들 먼저 내린다니까. 우리는 건장한 사람 먼저 내리잖아. 그게 후진국이라고. 요즘 택시 타고 지나갈 때 장애인들 잘 안 세워주려고 그래. 그게 후진국이야. 음.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선진국이라는 걸 알지. 돈 많고 적고가 선진국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그 정신 수준, 민족성 수준, 그게 선진국 여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보니까 미국 같은 데가 선진국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우선입니다. 차 뭐 이런 것들도 다 대중교통 할 수가 있죠. 서울에는 이제 버스 같은 거, 버스는 장애인들 타기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무슨 버스 하나 시도한다고 그러더라고. 장애인들도 살 수 있게 휠체어 타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자주 해야지. 그래야지. 예. 몸은 장애가 있지만 얼마든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잖아. 근데 더 못 나가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약간 몸이 이렇게 안 되면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보다 잘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위인인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힘들면, 공부하는 거 힘들면, 좀 시간 투자해서 하면 되잖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는 극복이 돼? 안 되잖아.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니까 가능하지. 그지?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뉴스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지적 장애인들 어떻게 여자애 건드리고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그 여자애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더 위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을 이런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복지나 이런 것들은 이런 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복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장애 있는 친구를 갖다가 돌봐주면서 또 엄마가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딸이 그 매소한 친구 위해서 해주고 그냥 다행인 거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됐어. 복지 분야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GS25나 이런 데 알바를 안 써주잖아. 뭐 할 게 없더라고. 그지? 근데 공무원은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딸이. 그래요. 그런 기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 공무원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 좀 주고. 그래요. 예. 예, 여기 저기 언어 장애인데요. 언어 장애 하려면 이제 여기 책에는 없는 거지만 언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소리 있잖아요. 소리를 나타내는 음운론이라고 그래요. 음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운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이거는 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이렇게 생김새가 형태란 말이야. 형태를 보는 게 형태론이에요. 그리고 이걸 형태를 보고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음운론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형성될 때 모든 건 소리가 되는 거죠. 영어로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모양이야? 배 나온 모양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R라고 있죠. 그죠? 혹은 L라고 있고. 어, 앱.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앱 할 때. 이건 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글자 형태가 모여서 형태론. 그죠? 이게 모여가지고 소리를 내잖아. 이게 형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소리를 만드나. 한글, 영어 뭐 이렇게 되는. 소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소리 글자예요. 우리 거는. 그죠? 중국은 소리가 단어의 뜻에 없어요.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뭐야? 윗상자죠. 이거는 저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여기 이게 땅바닥이고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하늘에. 아래가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윗상자라는 거지. 뜻을 나타내는 거죠. 땅이 있는데 이 아래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아래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를 갖다가 형태로 표현한 중국 문자예요. 우리는 이건 소리 글자죠, 그죠? 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글자 형태랑 이게 어떻게 소리를 나타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몇 개를 붙이게 되면은 문법 구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글. 한글은 쉽다. 맞아요? 네. 이게 문장이 됐죠, 그죠? 이 글자 하나하나가 형태가 이루고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단위가 됐죠, 그죠? 이런 걸 갖다 구분론, 통사론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어떻게 문장의 구문이 뭐냐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지. 이게 구문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가장 기존 단. BTS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야? 방탄소년단.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글 배우는 사람 많다니까. 유튜브에 한글 배우는 사람 많아. 방탄소년단. 우리나라는 그냥 땅덩이도 작은데 그런 거라도 해서 벌어먹어야지. 예. 한글 배우는 거. 이거 한글이 좋은 글이야. 예. 이렇게 각각의 하나 글자 형태가 형태론. 알겠죠? 형태가 붙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의문론. 그죠? 이런 단어가 모이고서 하나 문장이 되고, 그죠? 문법적인 문장 특성. 이런 걸 갖다가 구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뭉쳐가지고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죠?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래서 의미를 갖다가 그 연구하는 게 이제 의미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론.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책에서는 화용론이라고 얘기했는데 화용 뭔 얘기인지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화용론. 이거는 내가 아침에 애기 만났을 때 굿모닝 반가워 그러면 애기가 방긋 웃지 그지? 근데 아침 만났어 굿모닝 하게 되면은 애가 울 거 아니야. 근데 말은 굿모닝이니까 좋은 아침 이런 뜻이잖아. 근데 굿모닝 하게 되면은 뭐 이상하잖아 그지? 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게 화용론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잘 봤어.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어떤 것 같아요? 그지? 아니 말 내용은 의미는 잘 본 거잖아. 그지? 근데 잘 봤어. 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삐딱한 것 같아. 그지? 이런 거죠.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어땠어? 그러면 굿. 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영어 어땠어? 그 약간 뭔가 이상하지, 그지? 사람들은 눈치가 있잖아요. 이 눈치 코치가 화용론이에요. 언어 자체가 아니라 다르다니까. 뭔지 알겠죠? 음, 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의미를 넘어가지고 이제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지. 눈치를 잘 보잖아, 그지? 제가 눈치를 잘 봅니다. 왜냐면 제가 군대 장군 당번이었거든. 그래서 기침하셨냐? 일기책이 나냐? 얼굴 인상 보니까 오늘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같아. 그 밑에 참모님이 장군님 어떠시냐? 결제했을까? 좀 오지 마세요. 좀 안 좋으세요. 눈치 있잖아요. 이게 화용론입니다. 장군님 오늘 어떠세요? 좋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화용론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 운해에서 이런 걸 화용론 같은 걸 해요. 좌뇌는 언어 자체적인 여기 책에 안 나왔지만 내가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언어 자체적인 거는 주로 좌뇌에서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좌뇌가 발달했어요. 말이 많잖아. 남자들은 말이 적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전반적으로 좌뇌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남자가 이긴 적이 거의 없다. 근데 오른쪽 뇌는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위 맥락을 갖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굿모닝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 근데 오른쪽 뇌가 어떻게 망가진 사람은 그걸 못 느껴. 눈치를 못. 뇌손상 환자 중에 이 화용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굿모닝 했는데 그 말 뜻은 알아들어. 좋은 아침. 그것만 알고서 기분이 좋은 거야. 굿모닝 그랬는데도. 그런데 지금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 맥락적인 정보를 아는 게 사회 맥락이 화용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그 장애가 있는 사람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음.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언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비교 언어 이런 것도 관심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 장애가 있으면 이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거는 이런 의문의 소리 내는데 그게 의문이죠. 형태를 알아먹는데,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데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장애가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할 때. 발화음 장애, 언어음이라고 하는데 발화음이라고 하면 맞는 스피치 사운드, 그 소리 입으로 내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주 그 아버지도 되게 잘생겼고 동생도 잘생겼는데 이 친구 말을 잘 못해. 이러더라고.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나는 그 신체의 신경에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요즘에 아동학대 우리 사회복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니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쇼크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동생은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몸도 왜소해지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하면은 신체도 건강하고 뭐 이게 되잖아.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거는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회복이 조금 되더라고요. 예, 그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 장애, 발음 장애, 유창성 장애는 뭐야?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유창하게 못한다 이거야. 더듬거리고 말하는 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뭐냐면은 아까 그 화형론 이런 것처럼 사회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분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지. 별의별 장애가 다 있다는 거지. 근데 다 얘기를 못하고. 언어 장애는 단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 습득, 언어 습득은 뭐야? 언어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사용, 그 표현하는 거. 그지? 받아들이고 내뱉고하는 게 갖다 잘 안 되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가 짧거나 제한적이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제가 잘못된 거 뭐야? 나는 내일 학교에 갔다? 맞아, 틀려. 난 내일 학교에 갈 거야가 되잖아, 그지? 시제가 틀렸죠, 그죠? 미래인데 과거로 쓰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화 능력,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 뭐 이거 DSM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의사가 이 사람은 그 언어 장애 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진단 그 매뉴얼입니다 일종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에 발병하는 유창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말 더듬는 거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거. 어린애들은 말 더듬지. 그 정상이지, 그지? 근데 커서도 말 더듬으면 정상이 아니지. 그런 거란 얘기야. 연령의 부족자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릴 때는 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죠.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게 귀엽잖아, 그지? 근데 커서도, 엄마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커서도, 연령의 부적절하게 이런 거. 단어가 머뭇거리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피해가지고 단어를 다른 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체적 긴장이, 이렇게 근육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 방송국에 1급 시각장애인, 보통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말을 무지 잘해요. 근데 그 장애인입니다.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워낙 말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극복하고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방송을 들으면 정상인들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보통 시각장애인들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잘, 잘 들어야 잘 말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극복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더듬 그런 장애 진단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말 더듬을 때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더듬으면은 지적을 받잖아.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 그럼 더 잘할까 더 못할까? 그렇지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죠? 뭘 이렇게 멍석 펴놓으면 못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말 더듬고 하면 유치원에 들어갔다가 유치원 못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축되잖아요. 그 삶이 전반적으로 그 아동기 발명 유창성 장애니까 또 그 동생이 태어나면 아기가 퇴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갑자기 똥오줌 싸거나 막 그게 뭐야? 왜 똥오줌을 싸? 엄마한테 관심 좀 받으려고. 그지? 응. 여기 그 학생들이 선생한테 관심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심 받을까? 공부를 잘하면 관심 받지. 또 땡판 치면 관심 받잖아. 중학교 때 보면 땡판 친 애들이 있어. 근데 그 내면의 심리가 중간치기는 관심이고 뭐가 없거든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거나 아주 깽판 치게 되면은 교수님한테, 아니, 선생님한테 매 의도 맞고 하면서,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걔가 선생하고 제일 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 좋건 나쁘건 간에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여기 이제 장애가, 유창성 장애가 있고 하면 주위 사람이 따돌림 당하고 하면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아동기 발명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가족 관계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극복하면 다 될 수가 있죠. 네. 세상에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을까? 문제는 왜 있지?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 삶의 어려움 꼬여 있으면 풀면 되죠. 사회적 화용론이란 말이 여기 나왔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 약간 기분이 언짢게 되면 날씨가 오늘 날씨 좋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좋아요 어디 가요 그러는데 날씨 좋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사회적 맥락이 다르죠. 그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장단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파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되겠습니다. 예. 듣는 사람의 욕구나 이런 걸 갖다가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책이 없는 건데 제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언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보니까 언어가 안 되면 표정이나 그죠 제스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어려워 이게 여러 번 외국 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 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죠. 아니 요즘에는 그것도 되더라. 스마트폰에 다 번역해가지고 다 되더라 이거. 음. 하여튼 그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은 인간으로 참 느리더라도 잘 돌봐주고 그죠? 말이 안 되면 글을 써서라도 제가 중국을 갔는데요. 그 언제 중국에 갔는데 그때 15시간짜리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입석이야. 15시간 입석이 놀라지도 않나요? 15시간 입석짜리. 왜냐면 표가 없어. 중국은 다 15시간 입석이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누가 그때랑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자리가 공산당이 있는 자리가 특별 칸이 있다는 거야. 거기 가면 잘해준대.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대우가 좋았어. 그래서 밑자야 본전, 공산당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야. 밑자야 본전이라고 갔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한국이 난 돈 없는데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테이블에다가 매 2시간마다 음식이 나오고요. 앉아가고 막. 근데 다른 칸들이 이제 원래 중국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와. 공산당 자리에 못 들어와. 그래도 바닥에 엎어 자고 막 그냥. 근데 거기는 통통 비었어. 거기 먹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중국말을 잘못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물어보잖아.
근데 한자는 알잖아요. 한자 1800자는 알잖아. 그래가지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십자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통했죠. 회사하면 유한 공사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되면 쓰면 되지. 그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가 일본 갔을 때도 그런 일본의 그 신칸센이라고 아세요? KTX 그때만 해도 20만 원짜리 끊으면 기차는 무조건 다 전국에 몇 번 일주일 내내 무조건 탈 수가 있어. 그 JR 패스라고 그랬어. 그거 하면은요 기차 어디나 가야 그게.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그 저기 대마도 거기 있는 데부터 후쿠오카인가 거기서 저 위에까지 가는데 나는 영어는 좀 하는데 일본말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잘못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 근데 엄청 아는 척 하더라고. 영어를 잘못하면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척해. 근데 그 주위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였다. 나한테 옆에 다 모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인도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듣고 한 뇌정거장에 갔더니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아주 엄청 친절하게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어. 아니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호기심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도 글을 써가지고 했으면 알걸. 우리가 외국분들한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보면 마음만 알면 뭐 그치? 사람 사는 사회에서 뭐든 못하겠어요. 그죠? 네. 경청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기 자폐아 Alistair, 얘기거든요. hi. Are you driving? 소리가 잘 안 Big 나는데 kid. 그 영상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하고. Hi, everyone. 글자는 This is 좀 Alistair's 보이죠? da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just because some of these signs exist in your child, that doesn't mean an automatic diagnosis for autism. However, the more these behaviors occur in your child, the more concerned you should be. The key here is consistency and frequency of these behaviors. So in this first example, it's pretty obvious. Some children will hand flap during early development, but as with all these signs, pay attention to how long the behaviors last. If the child grows out of these behaviors, generally around 3 years of age, there's not much to worry about. But with someone like Alistair, who hand flaps every day, there is cause for concern. This is one example of self-stimulation, or stimming, as it is called, and it helps to calm children with autism. This second example can be confusing to some, as most people have at least attempted to walk on their tippy toes at some point in their life. Again, pay attention to how often the child does the behavior. Our 9-year-old son, who was diagnosed with autism, still walks on his tippy toes to this very day. This third example may seem alarming. However, as long as they bang their head on something soft, like this padded high chair, generally they'll be okay. As a form of stimming, it can help calm the child due to the rocking motion. Many people with autism like to rock back and forth. We also show Alistair banging his head on the glass door and on the ground to show you different examples. However, after recording the footage, we promptly removed Alistair from the situation and redirected his attention to avoid any potential damage. Some people even need to buy football helmets for their kids, it gets so bad. This fourth example may not seem so odd to parents and others. After all, hasn't every kid been fussy in public at some point? But this behavior has less to do with not getting a treat or a toy, but due to the loud, bright conditions of most public settings. While it may be hard to distinguish sensory fussiness or meltdowns from common temper tantrums, an easy way to tell is this. When you give your child what they want, do they stop the bad behavior? If so, it's probably them just throwing a typical tantrum. However, if they continue to fuss, scream, and cry, as if in pain, even after they get what they want, then it's probably a sensory-related tantrum or meltdown, as most people call it. Although I don't recommend giving in to a child's demands, I think this exception can help once in a while, as it can be very revealing. Also, most common tantrums last minutes, whereas a sensory meltdown can last hours. Oh, buddy. Buddy, I love you. Hard time, I know. We'll get you home, okay? In this fifth example, we see another example of stimming. While every child loves to play with water and blow bubbles in their milk, the key here is, again, how long does this behavior last? Also, you may notice that your child is doing this behavior alone, withdrawn from others, instead of trying to put on a show.
Generally, the behavior will last longer than 5 or 10 minutes and can last hour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autism. Look for extreme obsession and repetition with objects. At number 6, we have very aggressive behavior. All kids fight at some point. But is your child doing this immediately after being punished, as if they are enjoying it? It may seem odd, but this can be another form of stimulation, as they get a strong response from others when they are aggressive. You will notice the child being much more aggressive than a typical child for no obvious or good reason, like wanting something another child has, such as a toy. Alistair, can you use your 반응을 안 words? 보여.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ar wash? At number 7, we have a lack of response to voice or sound. While every child has ignored their parents at some point, usually out of spite, you will notice an autistic child being aloof, as if in their own little world. Sometimes parents think their little child has hearing problems at first, but this has more to do with being withdrawn than not hearing. If anything, autistic people hear too much and have a hard time filtering out noises. Alistair. Alistair. What are you playing with there, bud? You playing with a car? Not listening. Sit down. Alist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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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not stop it. Alistair. Stop it. Alistair. Alistair. I'm going to stop it, not stop it. Alistair, I'm talking to you. Stop it, not stop it. Number 8 i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sign, and that's the lack of eye contact. Most people with autism will avoid eye contact whenever they can, and many describe it as painful. While the specific reasons can vary from person to person, this is definitely a strong sign that autism is present and usually persists into adulthood. 눈맞춤을 안 하고 Number 9 is 자꾸 missing 이렇게 speech 하고. milestones. If you don't know the general rule for how many words your baby or toddler should be using, then it's only a quick internet search away. Generally, if your child is only using a few words at age 3, there is cause for concern. If your child is 4 or 5 and is still not using basic sentences, there is a great cause for concern. Also, echoing words, or echolalia, is when they constantly repeat the same phrase, not in a learning way, but more like a broken record way, again and again and again. So be aware of that too. 이해하시고 있어요. Stop it. Stop it. Stop it. It's been saying the same thing for the past 20 minutes, right? Stop it. Stop it. Finally, not all people with autism are nonverbal. Just because your child may be talking doesn't mean they're necessarily out of the woods. Number 10 has to do with problems in food or textures. Many people with autism are picky eaters, which ties in with the sensory issues. Some hate the feeling of yogurt or dislike their food touching other food. While this sounds like typical child behavior, it's on a much higher level. If you offer that food to your child, even if they are clearly hungry, they won't eat it even to save their lives. Fortunately, our son Alistair passes this test mostly. He loves all kinds of foods. He is much more picky with textures like clothing tags and scratchy shirts. Our older boys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autism still love to wear their clothes inside out to avoid clothing tags or odd textures. Alistair loves the feel of flannel and likes to wear hats for the feeling of security it gives him. While we didn't get to cover all the signs and symptoms of autism, we hope this gets you started in the right direction. If you seriously think someone you love has autism, please reach out to a local psychologist, neurologist, social worker, or other professional. The sooner you get your child help, the greater chance they will have adapting to society and its many social customs. On that same token, please continue to help those with autism by educating yourself and other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every day. Thanks for your time and best wishes. 자기 자녀가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조승우 아세요? 마라톤. 여기 가끔 그 영화의 그 어떤 한 부분 다른 건 못하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특별히 잘하는 저희가 그 영화 레인맨에서도 나왔고 여기 한 친구는 뭐 서번트 중훈이라는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상공에서 비행기 상공에서 밑에를 한번 딱 본 거야. 다 보고 나서 그래서 다 기억해가 한 달 동안 거기 그림을 다 그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사진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수백 수천 배 정도 그런 기억력이 있는 거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폐가 된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를 골고루 쓰잖아요. 그죠? 사회관계하고 언어하고 수학하고 과학하고 여러 가지 먹고 골고루 에너지를 다 쓰는데 간혹 보게 되면 에너지를 그 특별한 하나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애는 수학, 완전히 천재의 수학. 그죠?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달리는 거 하나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내용들은 쭉 봤어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눈 맞춤을
하거나 미소가 없거나 그 반응을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읽어보시면 아세요. 이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언어장애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같은 거를 덜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아까 언어장애는 말이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행동, 관심 제한, 반복성. 똑같은 걸 아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똑같은 걸 계속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여긴 그런 말도 있더라고. 장난감, 진공청소기, 특정 숫자나 노래에만 집착을 하는, 그걸 갖다 계속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지는 모르죠. 그죠? 근데 영상 중에 그 자폐아의 눈으로 본 세상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여기 뭐 이렇게 자그마한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대포 소리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잘 치료가 안 됩니다. 물론 뭐 한의사회가 치료했다 뭐 얘기도 있는데 잘 치료가 안 되니까 부모가 평생 왜냐하면 주로 신경 손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요 내용은 저기 그 권성만 교수님 내용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는 요 말이 말은 말이에요. 치료가 매우 어렵다. 부모와 치료자의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돕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매주 40시간 2년간, 매주 40시간 2년간이면 고통 에너지가 아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IQ가 좀 올랐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증상 내가 있고요. 심각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읽어보면 알죠. 아주 그 낮은 심각한 수준에서는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영상 봤던 그런 내용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 시험 문제 냈을 때 통계에 이제 자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폐아 연구를 하니까 좀 자원해 주세요 하거든.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안 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을 연구를 하고 나서 소개해 주시죠. 소개하는 거지. 또 소개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그 표본을 모을 때 눈덩이 표집이라고 그래. 눈덩이가 하나 모을 때 굴러가듯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이런 장애가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모들이 말이 없더라고. 지치고 또 어떤 분은 그 아들 자랑을 엄청 하는데 그 딸 자랑을 안 해. 아들은 잘났는데 딸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 대화할 때도 그 얘기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그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도 또 그런 걸 갖다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래.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나갈게. 주의결핍장애, 주의를 못 기울여 어디 하나 집중을 못 해. 아까 발달심리의 선택주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과잉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하고 흥분하고 막 이런 것이죠.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하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ADHD를 앓는 어린이 중 70%는 청소년기까지, 50%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소아의 5%에서 10%, 청소년의 4%에서 8%, 성인의 3%에서 5%가
ADHD 환자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소아는 36만 명, 청소년은 20만 명, 성인은 무려 150만 명에 이릅니다. ADHD 아이들의 뇌를 발달 단계에 따라 MRI로 확인해 보면 전두엽 발달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HD는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뇌의 발달의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가능한 어린 나이에 ADHD를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주의 집중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또래와 비슷한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가능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의 ADHD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증상과 더불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지적받고 야단 맞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말 안 듣는 아이, 문제야, 늘 혼나는 아이 등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또래 관계에서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ADHD 아동으로 하여금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등 2차, 3차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ADHD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부각되는데요.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업무에서 실수가 잦고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ADH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아동 청소년의 70에서 80% 정도가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등 호전을 보입니다. 그러나 ADHD 치료에 약물 치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이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또래 관계를 도와주기 위한 사회성 그룹 치료,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ADHD 치료제가 성장에 방해된다고 오해하거나 중독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ADHD 치료제는 중독되거나 내성이 생기지 않고 간혹 부작용이 생길 경우 투약을 중단하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의 몸의 건강은 물론 내면의 건강까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이렇게 하니까 많이 회복이 된다니까. 아까 전두엽 얘기했죠. 주의가. 그래요. 이 영상 하나 보니까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영향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유전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약물 치료 많이 한다고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 부모 이렇게 도와가지고 치료해주는 내용입니다. DSM-5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ADHD 뭐 익숙한 거 보니까 많이 안다는 얘기 주위에 있어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학습 장애인데요. 읽기에 혹은 쓰기에 혹은 수학에 어떤 특정한 학습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안 된다든가 쓰는데 안 된다든가 숫자에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이 약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특정 어떤 분야가 안 되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극복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난독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장애가 있으면 또 다른 분야에 더 잘 하는 그런 분들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걸 갖다 이제 필요한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이런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의 효과적인 방법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치료해 주면 됩니다. 얘가
미국에서 그 장애아들 향생어로 단어를 갖다 외우게 해줄 때 스네이크 하면 뱀이거든요.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뱀 모양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도끼를 갖다가 X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X를 하게 되면은 도끼 모양이잖아.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여기 AX 이거는 도끼란 뜻입니다. X. 하여튼 이런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이렇게 그 연구가 계속 우리나라 아직 많이 안 됐어요. 보니까 제가 언어 치료 뭐 이런 것들도 그 공부 좀 해보고 했는데 아직 많이 그 연구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없는 내용인데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틱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틱장애. 근데 이게 안 나왔더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예, 여기 틱장애가 지속적인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요. 예, 여기 내용이 나오면 가끔마다 영화에 나오죠. 예, 그 심상찮게 이렇게 등장하는 병이 이게 틱장애인데, 예, 계속 깜빡거리거나 우리 내가 아는 애도 그 어릴 때 그런 게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고쳐졌어요. 네, 고쳐졌는데, 이런 틱장애라든가 이제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 목적이 없고, 또 똑같은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증상, 이런 거라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데 계속 한다든가, 눈 깜빡이는 거, 얼굴 찡그리는 거, 휘젓고, 입 벌리고, 뭐 계속 똑같이 하는.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깜빡이고 얼굴 찌는 같이 합쳐지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얼굴 찡그리면서 휘젓는다든가, 이렇게. 운동을 갖다가 틱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헛기침만 킁킁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가 있으면은 좀 만약 지하철에 얘가 탔다 그러면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욕을 갖다 계속 욕을 한다든가. 네, 이게 장애예요. 이게 이제 그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여기 다양한 게 여기는 특정한 운동이나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 장애인데 뚜렛은 여러 가지 운동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하고 음성이 1년 이상 갔을 때 뚜렛 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거죠. 1년 이상. 그 다음에 1년 이하. 4주면 한 달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정상인도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한 달 하고 1년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일시적인 장애로 보는 것이죠. 유전 요인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보통 그 형이 이런 애들이 있어. 보면 동생을 엄마가 너무 귀여워하니까 주의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건 뭐야? 이거는 신체 손상이 아니라 뇌 손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것이죠. 네.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다. 우리가 이런 건 행동 치료 같은 건 행동주의자에서 한 거죠, 그죠? 행동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